6월 14일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이번에 새로 입고된 상품 가운데 자골신경통 환자나 프로게이머들, 수험생, 운전자들, 디스크 환자들, 미연에 허리 건강을 예방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영상 끝에도 나오지만요. 이 테라피 방석 정말 좋습니다. 미준홀 팀장이 자골신경통을 딛고 이렇게 녹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상품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첫 번째 소식은 넷플릭스도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각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미들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계 최다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토어를 개점합니다. 스트리밍 업체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넷플릭스가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 시장에 뛰어드는 것인데요. 넷플릭스는 넷플릭스.shop을 미국에서 먼저 개점하고 앞으로 몇 달 내에 다른 나라로 확대하겠다고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경쟁자와 마주하고 있다며 온라인 스토어는 넷플릭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2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디즈니 플러스와 피콕, 파라마운트 플러스 등 후발 업체들은 가입자 수를 계속 늘리며 넷플릭스의 아성을 넘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스트리밍 플랫폼 HBO 맥스를 거느린 워너미디어는 최근 디스커버리와 합병했고 넷플릭스와 경쟁할 새로운 OTT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화 전문 업체 데드라인은 후발 주자들의 거센 도전에도 가입자 확대 외에 다른 수익 창구가 없었던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토어를 설립해 매출을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고 전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끈 컨텐츠와 연관된 제품을 판매합니다. 온라인 스토어에는 후드티와 모자 등 스트리트웨어 상품, 베개와 소형 탁자 등 홈 데코레이션 제품, 시계와 보석, 수집용 캐릭터와 게임 등이 올라옵니다. 넷플릭스는 이달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야스케와 에덴에 등장하는 캐릭터 의류와 인형 등을 판매하고 히트작 기묘한 이야기, 리팽, 위쳐를 소재로 한 제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제목들 잘 모르시겠다고요?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영상들입니다. 소비자 제품 판매 담당 부사장 조시 사이먼은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영상 컨텐츠 이야기와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넷플릭스의 넷플릭스가 새로운 이커머스 시장을 오픈을 하면 사실 기존의 아마존이나 기존의 쇼핑몰을 그대로 카피하진 않겠죠. 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쪽의 전문가들을 당연히 영입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가운데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자기네 영화에서 자기네 드라마에서 히트를 친 제품들, 소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전략인데 사실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디즈니가 해오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히트가 났을 때 정말 그 엘사 인형은 저희 회사를 먹여 살릴 정도로 어마어마무시했거든요. 자, 이런 새로운 넷플릭스, 새로운 이커머스 시장의 마케팅 전략, 돈 되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전략.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지금 돈 되는 것은 돈이 되는 먹거리를 향해서는 거대한 자본과 인재들을 영입함으로 다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개미들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삶 속에서 느끼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구, 차, 식품, 가스 안 오른 것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구라든지 자동차, 여행, 식품, 렌트카, 의료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간에서는 지난달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본격적인 연휴 이제 폴스 오브 줄라이 몇 주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자, 여행 시즌에는 오일 가격, 가스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려가더라도 요 한여름, 한가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려갈 텐데요. 여러분의 가게 살림살이 조정 잘 하셔서 알뜰하게,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이커머스 소식이네요. 이커머스의 대표 주자하면 어느 기업이죠? 맞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이 전통적인 소매 업계 강호 어디죠? 맞습니다. 코스코냐고요? 아닙니다. 월마트입니다. 이 월마트를 제치고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치고 내년이면 미국 최대 리테일 업체에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야, 월마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네요.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아마존의 전체 판매 규모 GMV가 41% 증가한 3,160억 달러였고 월마트는 10% 늘어난 4,390억 달러였다면서 내년이면 1,230억 달러의 격차를 이겨내고 아마존이 왕좌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오늘 아마존 주가 볼까요?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서부 시각 오전 8시 4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3,365불, 0.57 상승.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서 도통 움직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망치는 참 좋은데 너무 몸집이 비대해서일까요? 마냥 잘 나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얼바인의 작년인가? 그렇죠.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죠. 작년에 오픈한 얼바인의 그 아마존 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파리가 날리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할인 쿠폰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조금 더 경쟁적인 상품들과 서비스를 좀 확충했어야 되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를 좀 나가서 뭐 그런 영향일까요? 아무튼 아마존 스플릿을 단행하지 않고는 당분간 저 박스권에 갇힌 거대한 주식 주가는 섣불리 움직이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아마존 대단합니다. 월마트를 제친다는 것. 와우. 자, 월마트의 화이팅을 기대해 봅니다. 화이팅! 자, 백신 보급의 영향일까요? 지금 코로나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디가요? 미국의 인기 국립공원 이야기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타주 아체스 국립공원의 지난 4월 방문자 수가 19만 4천 명. 코로나 전에 2019년 4월에 15%가 늘었 수치라고 합니다. 아직 지난달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상황은 더욱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 지난 메모럴 위크엔드에 라스베가스 갔다 온 저희 미즈놀 가족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모든 국립공원에 지금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죠. 보복 여행입니다. 1년 동안 참았던 이들이 일단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국립공원에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그리고 앞으로도 차고 넘칠 것이다. 이 차고 넘치는 파워는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까요?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종목들 미리미리 선침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현지 소식입니다. 1년 3개월 만에 캘리포니아가 전면 재개방됩니다. 6월 15일 내일입니다. 드디어 6월 15일을 back to normal 정상화의 그날, 다시금 돌아온 정상화의 그날, 코로나 이전의 날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날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랫동안 목표를 두고 향해 왔던 전환점이기도 한데요. 의무 규정들과 복잡했던 컬러 코드 시스템도 이날부터 전면 중단이 됩니다. 자, 이제 식당은 인사이드의 100% 고객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6피트 거리라든지 수용 인원에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라든지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는 마스크 사용하는 것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비행기, 기차, 버스는 물론 공항, 역, 항구, 터미널 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또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있는 실내 역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자,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이 시작된 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발동한 60개의 행정명령의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자세입니다. 일부는 오는 7월로 만료될지는 일부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한마디.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국을 보면 지금 다시금 변종 확산세가 만만치 않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는 변종입니다. 변종.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가 방역만이 희망입니다. 자, 법적으로는 행정부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미국 전역에서는 해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스스로 지켜나가지 못하면 감기 걸리듯 변종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것, 백신을 맞은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우 걱정 어린 마음으로 미즈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우픈 소식, 웃기면서도 슬픈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국 소식인데요. 어느 한 청년이 군대 안 가려고 살을 무진장 뺐습니다. 근데 결론은 군대 가게 됐습니다. 조금 들여다볼까요? 자,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가 병무청의 병역 판정 검사를 앞두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혐의로 기소된 A씨, 20살 청년이네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는데요. 자,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53kg이던 몸무게를 47kg대로 줄였습니다. 안 그래도 마른 친구였네요. 키 172.5cm인 A씨는 1차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체중 47.7kg로 체질량 지수 16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의 신체 등급 판정을 보류했고요. 같은 해 12월 초 A씨는 2차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됐는데 나흘간 또 끼니를 거르면서 몸무게를 필사적으로 뺐습니다. 51에서 48 다시 줄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신체 등급 4급으로 보충력인 아직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결국은 기소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키가 161cm 이상인데 BMA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사적으로 뺐는데 어떻게 뺐나 봤더니요. 하루 3끼 중 1끼는 걸렀고요. 남은 2끼의 식사량도 절반으로 줄였답니다. 매일 2kg씩 달렸다 그러고요. 이렇게 5.4kg에 감량했답니다. 이게 젊으니까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나이가 좀 있으면 하루에 1끼만 2끼만 먹고는 안 됩니다. 1끼만 먹어야 되고 2kg 갖고는 안 되고요. 한 5kg 정도는 달려야 되는데 또 무리하게 달리면 무릎 나가니까 걸으셔야 되겠죠. 제 친구도 대학교 때 보면은 이 현역 군대 안 가려고 살을 무진장 찌웠습니다. 이 친구는 한 70 몇 킬로였는데 근데 마지막 한 5kg 남기고 그 5kg만 돌파했으면은 면제였는데 마지막 5kg를 남기고 정말 살을 더 못 찌워가지고 결국 방이 갔는데요. 전투방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좀만 더 먹어서 방이 면제되지 그 5kg를 못 찌워가지고는 방위가 되냐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 뼈 마디마디에까지 살이 차오르는데 더 이상은 자기가 숨도 쉬기 힘들 정도였답니다. 전투방위 가서 현역보다 더 빡세게 군생활하고 왔는데, 자, 이 뉴스를 들으시는 대한민국에 혹시라도 아직 군대 안 간 청년들, 그 다음에 군입대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 그냥 요즘 군대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내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기간도 굉장히 당겨졌으니까요. 또 충격적인 거는 그래서 그때 살쪄서 방위 갔다 온 친구 아직까지 살을 못 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자, 세계로 가볼까요? 독일하고 호주가 수소 생산과 무역에 협력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서로 돕고 사는 모양새인데요.
자, 작년에 미국 차량의 평균 나이가 12.1세였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차가 처음으로 출고되고 난 다음에 폐차되기 전까지 평균 12년 동안, 야, 그래도 많이 굴러다니네요. 그쵸. 보통 리스하는 차들이 많이 늘어나는 요즘 보통은 그쵸. 3년에서 5년마다 새 차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 프랑스가 이집트에 2조 5천억 대 금융 지원을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집트 많이 좀 어렵지요. 자, 미국의 금융당국이 대형 은행에 내달에 리보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리보가 뭐냐면 파생 상품 거래 시에 리보, 그러니까는 런던 은행 간의 금리의 지표 금리로 사용하지 말 것을 미 금융당국이 권고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 지침은 SOFR, 즉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의 소위원회로부터 나온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리보 대신 SOFR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널은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리보는 2012년 금리 조작 스캔들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잃어 폐지가 결정됐으며 올해까지만 신규 계약에 적용될 방침입니다. 자, IMF 국제통화기금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중간소득 국가를 지원하고 지원하고자 새로운 신탁 기금인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IMF 총재가 G7 정상회담과 가진 인터뷰에서 G7 정상들이 새로운 신탁 기금 설립 추진에 찬성했다면서 중국과 수혜 대상이 될 중간 소득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G7에는 대한민국이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갔나요? 예, 게스트로 초대받은 겁니다. G7의 여러 정상들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몇몇 나라들을 더 초대해서 G11으로 확대하자 하는데 일본이 그렇게 반대한다나요? 일본이. 왜냐하면 뭐 동양권,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자기네 나라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민국 못 들어오게 디스를 한다는데 스가 노인네 참 아무튼 마음에 안 듭니다.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 김정숙 여사가 먼저 찾아가서 두 번이나 인사를 했는데도 그냥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 참 일본스럽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 계속해서 로봇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율이동 로봇도 투입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이후로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로봇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아마존의 노동조합들의 지금 거센 반발, 그 다음에 인건비 줄이는 것, 뭐 아마존은 탁 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쿠팡도 그대로 견적이 나오는데 뭐 돈을 줄이거나 돈 되는 거면 다 한다라고 하는 그 앵글로 보면 모든 게 다 시원시원 이해가 됩니다. 베이조스가 CEO 은퇴하고 이번에 뭐죠? 비행기 타고 첫 번째 비행기 타고 동생하고 우주여행 간다는 것도 냉정히 말하면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먼저 타고 가야지 뭐 굉장히 많은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X와의 확실한 차별화를 두고 먼저 저 시장 우주여행 시장을 뭐 버진 갤럭틱과도 차별화를 두고 먼저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잘 다녀올 수 있기를 일단 바라겠습니다. 자, 코인 소식입니다. 머스크가 다시금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조건은 달았는데요. 뭐 전기 채굴할 때 전기 사용량이 절반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핑계고 일단은 머스크가 왜 다시금 말을 바꿨는지 이제 뻔히 수가 들여다 보이죠. 자, 테슬라의 또 분기 실적 발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 발표. 지난 1분기 때는 비트코인 장사해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복구했는데 본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자신들은 안 팔았다고 하는 비트코인 지금 엄청 폭락해가지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펌프질한 거거든요. 펌프 올라라. 아직까지는 효과 있네요. 비트코인이 8%대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또 말바꾼 머스크의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금 코인 시장이 회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코인 시장 여전히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머스크에 이어서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비트코인을 또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4만 달러대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5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어찌됐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자, 본인의 가격대 위로 올라오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탈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직 코인 시장 상당히 많이 불안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특히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 남가주에 계시는 분들 폭염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00도가 넘는 지역, 벨리 지역, 알키디아 지역 종종 나오고 있고요. 본격적인 건 내일부터 폭염이 시작됩니다. 경제 재개방에 맞춰 날씨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쳐 올리고 있네요.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도 96도.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완종 접종자들이 직계 가족을 방문하거나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면 2주 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진단 검사 등 꼭 필요한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경기 부양책으로 내건 인프라 방안과 국민 직접 지원 방안이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 후에 공화당과 협상이 재개될 전망인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제는 경기 부양책 그만 주고 빨리 일자리 빨리 일하러 나가라라고 떠미는 분위기입니다.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귀환을 전폭 환영했으나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는 주저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폐막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들이 어찌됐든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자기들의 경제 문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G7 정상들은 또 미국의 대북, 실용, 외교를 지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도 촉구했습니다. 정은아, 웬만하면 이제 좀 대화에 나서지. 너에게는 우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플렉서빌리티, 생각의 유연성. 지금 생각을 해봐. 너가 트럼프 때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미국이 너에 대해서 지금 열려있니? 응?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살도 많이 뺐다던데. 종훈아, 그만하고 훅 나와서 핵 다 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너희의 인민들을 먹여 살릴 때지. 고집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파이터 등장. 하루도 저 파이터가 안 나오는 날이 없네요. 뭐 이렇게라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아무튼 혼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가 사실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하기로 돼 있었답니다. 저곳에 영국에서 만나서 자연스럽게. 야, 양국 정부가 합의했는데 일본이 이행하지 않았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나 일본은 즉각 이를 부인했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의 말이 맞죠. 일본, 참말로 너도 말 안 들으면 아까 일본까지 하고 저 출연시킬 거 그랬네.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소식입니다. 36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공식 일정 첫날부터 관행을 깨는 파격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자, 불안한 시선도 존재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역동적인 변화가 반가운 기색입니다. 일단은 신선함과 함께 전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저쪽 계통을 알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 쪽을 다 능구렁이들입니다. 정치 9단, 10단 능구렁이들. 저들은 자기네 장인 정권을 잡는 것보다 일단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계속해서 4년마다 한 번 치러주는 국회의원 선거에 계속해서 연임 공천 되는 걸 먼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쵸? 본인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국회의원들 좀 화나겠지만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죠. 국회의원 할 때 한몫 챙기는 것을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능구렁이들의 천지인 저 국민의힘 이준석 저 젊은 친구가 대표죠. 뚫어낼 수 있을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잘못하면 판 깨지면 이제 1년도 안 남은 대선에서 쪽박 차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인들 이 머리를 돌리는데, 그래서일까요? 한국 정치인들 탈모 환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너무 머리를 많이 쓰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겠죠. 여러분, 팬데믹이 직장 풍경도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이직률이 지난 20년간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답니다. 고용도 힘든 와중에 이직까지 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방이 시작되면서 총기 난사 사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오스틴, 클리블랜드, 시카고, 사바나 등 전국 각 도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38명이 부상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 기관과 기업에 대한 해킹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한 서방만 공격한다면 안전을 보장한다는 러시아 정부와 해커 집단의 묵계, 그러니까는 이 뒤에서 지네들끼리 계약한 거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있다 한마디. 이스라엘의 최장수 총리 베냐민 총리가 장기 집권이 야권 정당들의 연정에 12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특별 총회에서 야권 정당들이 참여하는 새 연립정부를 승인했습니다. 근데 연립정부가 여태까지 성공한 거를 보지를 못했는데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네요. G7 정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스가 일본 총리가 전문가들의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나아가 관중을 수용하는 행태로 대회를 개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인데요. 스가 정신 못 차리네. 응? 얼마나 로비를 많이 했으면 G7의 정상회담들이 그냥 그래 해라 라고 해줬겠니. 근데 거기다 정신 못 차리고 다시금 말 바꿔서 관중들 무관중이 아니라 유관중 경기를 하겠다. 여러분, 일본 스가의 이 일본스러운 저 행동과 결정, 일본, 그러니까 너네한테 그렇게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막 천지지변이 나도 한편으로는 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스가, 정신 못 차리는 김정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저런 모습, 그 다음에 여전히 미국에서 총질하는 인간들을 좀 잡아다가 저기 헬기 태워가지고 북한에서 떨어뜨리면 안 될까요? 북한에서 살게끔. 참 답답한. 이들을 묶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미안하다 한 번에 불렀어야 되는데 미즈널 파이터 등장해서 한번 무음신 속 시원하게 한번 패주고 살기 좋은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로 화이팅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시원한 사이다 뉴스로 좀 길었지만 시원시원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여러분 빵 주식들보다 더 주목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올해에 그 영상 곧 올라가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필수고요. 라니맘닷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미즈놀 팀장이 직접 사용해 본 제품들만 판매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 새로 입고된 자골 신경통 디스크 환자들, 수험생, 연구원들, 프로게이머들 이렇게 필수품인 테라피 방석을 소개합니다. 이 방석 때문에 제가 지금도 녹음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한 방석이 아닙니다. 척추 디스크 쪽에 무리가 안 가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허리 쭉 펴고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둔 수험생들,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 더불어서 미연에 허리 건강을 방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방석 가운데 가장 비싼 방석일 거지만 한번 사면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상품입니다. 선물용으로도 참 좋고요. 미즈놀 팀장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 제품 주문 즉시 바로 출고되고요. 한국,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어디서나 주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